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화수고등학교 교사 안태일입니다.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느낄 심리적인 불안감에 대해서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불안증이 너무 심해요. 저는 심각할 정도로 시험 불안증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머리가 하얗게 되어 아는 것마저 틀리고 문제를 다 풀지 못하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지를 다시 보면 다 아는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질책을 당할 것 같아 두렵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이 시험 불안증세를 좀 집에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또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말씀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 때 그 시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다 표현은 안 했지만 시험 기간 시험 끝났을 것 같아서 전화해 보면은 어디야? 물어보면 걷고 있어. 저 그 기분 아는 게요. 제가 임용고사 보던 날 네. 시험 끝나고 망한 줄 알고 정말 그 서울에 청계천 눈 오던 날이었었는데 4시간을 걸었거든요. 근데 붙긴 했는데 굉장히 고민이 그 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썼다고 그냥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가장 제일 힘들 테니까. 그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이 시험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이 참 걱정이죠. 저는 시험 불안증에 관련해서 그냥 2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선 이 시험 불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솔직히 그렇게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 불안증 해결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아이가 정말 시험 불안증만 있을 경우에는 시험 환경과 똑같이 상황을 펼쳐놓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우선 옷을 깨끗하게 교복을 입고 인형이라든지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감독관을 하나 세워놓고 딱 타이머를 정해놓고 시간 딱 재서 그 시간에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긴장된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라면 집에서 시간 딱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건 부차적이었던 거고요. 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전치, 목적의 위치가 전압 같다. 목적 전치 현상이거든.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뒤틀려지게 되면 인생이 그때부터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안전을 지키게 하는 목적으로 벌금, 딱지라고 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건데, 저 어렸을 때 그 육교 뒤에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서 딱지 떼는 경찰 아저씨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이상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했던 이유가 이 아저씨는 지금 목적의 위치가 바뀌었던 거죠. 어른 돼서 알았어요. 이런 게 목적 전치 현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 청소년들이 목적 전치 현상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선 공부 자체만 놓고 보고, 그리고 공부를 넘어서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사실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나은 공부를 위해서거든요. 인생은 살아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걸음마를 공부를 했고, 한글을 공부했고, 뭐 카드로 물건 사 먹는 공부를 했듯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음 달에 해외 유학을 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영어를 듣기가 안 되는지 말하기가 안 되는지 쓰기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봐야 되죠? 테스트를 받아야 되죠. 테스트를 받았더니 내가 듣기가 안 된대. 그럼 듣기를 하는 거죠. 공부가 목적이고 수단이 시험인 게 정상적인 목적과 수단의 상태인데, 지금 애들 붙잡고 물어보면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적 잘 받으려고, 시험 잘 보려고.
거기서부터 애들이 꼬였기 때문에 애들이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니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궁극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애들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적의 끝이 뭔지.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왜 공부할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보통 아이들이 그냥 성적을 네, 그죠? 그렇죠. 성적을 잘 받으려는 목적은 뭘까요? 좋은 대학을 좋은 가려고. 대학. 오케이. 그 좋은 대학을 가려는 목적은 뭘까요? 그게 성공인 것처럼 인식되고 그렇죠. 뭔가 좋은 직장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목적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경제적인 안정이겠죠. 그럼 또 올라가 볼게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목적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좀 하고 싶은 내가 거 하고 싶은 거 오케이. 하고, 네. 가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의 목적은 뭘까요? 행복하려고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수단인 것뿐이고 마지막 최고 종착점은 행복인 거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하거나 진학 준비를 할 때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성적이 좀 못 나와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거 아니야. 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 누가 해주겠습니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 현실로 봤을 땐 한 반에 25명, 30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인생을 매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역할을 원래 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또 찾는 분들이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전문 상담관 아니고 현재 교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상담 전문가 김혜란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엇보다도 진로 과정에서 가장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것이 진학이죠. 진학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 그 직업에 알맞는 학과, 전공,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또 취업이 좋으려면 학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압박감이 높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더 올리지? 학생부에 좀 더 어떤 활동으로 내가 채워서 대학 입시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점수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점수를 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를 않잖아요. 근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것 가운데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긴장 속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질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실험 불안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그 대학을 가려면 이런 점수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런 점수가 관리되어야지 되는데 그 시험 불안을 통해서 불안한 심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은 지금 강박적인 상태가 되어 있고 아마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나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불안이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보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시험을 치러야지 돼. 근데 시험을 보다가 앞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예상을 해봐요. 거기서 딱 걸리는 거죠. 내가 이거를 못 풀면 안 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상담센터에 와서 이 시험 불안을 겪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풀다가 시험 시간을 조절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다 자기가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억울한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불안해지겠죠. 시험 불안을 해결하려는 거는 시험에 대한 전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 전략으로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아는 거는 잘 풀 수 있어. 아는 것부터 풀자. 아는 거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모르는 게 나타나면 넘어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또 단계적으로 풀어가면 이거 내가 아는 거 다 동원해서 이 정도면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심리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거를 혼자서 다루기가 힘들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나도 점수 정말 잘 받고 싶어. 내가 이 성적 받으려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라고 좀 하기도 하고 좀 격려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책상에 이전보다 더 많이 붙어 앉아 있었고 의자에 그냥 땀 냄새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너가 이렇게 붙어 앉았는데 이게 그만큼 노력해서 그래도 이 점수가 나온 거야. 근데 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을 많이 세우면 그 너 노력이 너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부모에게 공감도 끌어내고 격려도 끌어낼 수 있도록 엄마 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 꼭 상담 받아야 돼. 이러면서 엄마가 좀 공감 기술도 배우고 격려하는 기술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취업에 실패한 제가 초라해요. 학창 시절 성적이 좋아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았고 그래서 원하는 대기업,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3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취업한 친구들을 질투하는 제 모습이 싫고 갈수록 자신감도 용기도 사라져서 나답지 않게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마지막 사연은 어른의 사연이라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10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대화 어른 친구에게 제가 좀 쉽게 말하기 힘들 텐데 자녀를 가진 부모님으로서 이런 사연을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친구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말씀 나눠볼게요. 저도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막 수십 통씩 쓰고 또 기회가 돼서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 보고 떨어지면 더 마음이 아, 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나한테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서 기회가 없겠다. 슬픈 마음이 참 많고 저희 남편한테도 늘 나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필요한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다.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직장을 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쉽지 않지만 너무 사회가 급변하니까 나도 빨리빨리 뭔가를 해놔야겠다는 그 무거운 마음과 짐을 살짝 내려놓고 좀 더 기다리면서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뿐이다. 좀 쉽지 않은 마음이긴 한데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들볶지 않고 조금 나도 할 수 있어. 나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자기를 좀 다독일 수 있는 힘을 좀 길렀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친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고, 나머지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얘기해 싶은데, 우선 하나는 이 사연을 보내신 이 어른 친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회적인 상황과 내 상황이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은 안 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번 쭉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늘 현직 교사에서 드린 말씀이 무엇보다 자존감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함께 이 주문을 외우게 되면,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주문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은데요. 어디냐면 여기 쇄골뼈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톡톡톡 치시면서요. 네. 따라해 볼게요. 이래도나 저래도나, 이래도나 오케이. 저래도나 잘나도나 못나도나, 잘나도나 못나도나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도나 잘나도나. 뒤에 붙는 멘트가 이래도나 저래도나 잘나도나 못나도나. 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좋은 걸 왜? 내가 나를 좋아하겠다는데. 예, 계속 그걸 두들기면서 하는 거죠. 그 애들이 가르쳐주면 애들이 시험 끝나면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냥 치면서 괜찮아. 이래도나 저래도나. 진로 탐색을 한다는 건 수많은 증명의 순간들이 오죠. 왜냐하면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자산을 제한테 줘도 될 만한지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격렬한 테스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테스트 기준에는 대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 대학교 입장에서도 우리 대학교에 들어올 만한 애들을 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수능과 수시, 정시가 있는 것이고 거기 맞는 걸 하다 보면 또 고등학교 내신이 또 있는 것이고 그건 내가 직업, 그러니까 인생의 전체 꿈이 아니라 내 행복을 향한 그 징검다리인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단계를 겪어가는 것 뿐이지 거기서 내가 좋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내 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존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이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래도나 저래도나 잘나도나 못나나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아이들이 미래의 자기 자신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같이 노력을 꼭 하시고 그리고 행복이란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성 검사하고 대학적 학과를 찾아야지 요 순서가 꼭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진로 탐색의 순서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이 진로 탐색 순서를 반드시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순서를 거꾸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순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가치관, 인생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같이 자녀와 함께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어떤 직업이 되고 싶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 이해인데 이 나 이해할 때도 자존과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적성, 흥미, 재능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탐색은 직업을 어떻게 구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이 돈을 언제 버는지를 아이들과 함께 경제 교육을 했으면 좋은 거죠. 돈을 언제 벌죠 우리가? 자기가 노동을 노동을 제공하고 그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대가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이들과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에서 돈을 번다는 건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만족감을 줘서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사회의 변화 영향을 받는다면 나의 진로 탐색의 방향은 이제 도대체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꼭 할 때는 우리 아이의 적성이 뭐고 흥미가 뭐고 자존감이 뭐지가 끝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변해갈 건지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오해 벗어나고 그다음에 인생과 가치관을 세우고 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건데 대한민국 대다수 청소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하죠. 네, 아무 생각 노력해요. 노력하다가 갑자기 점수에 맞춰서 직업을 그냥 고르죠. 학과를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이제 요즘 없겠지만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어떤 애지 하면서 막 생기부를 조작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왜 들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났을 때 내가 왜 들어왔고 내 인생이 원래 뭐였지 가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될 순서가 이렇게 오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커리어넷을 비롯한 수많은 진로 고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너의 인생 가장 중요한 건 꿈과 자존감이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게 정말 학부모님의 진로 레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느꼈던 현직 교사의 의견이고요. 사실 우리 또 진짜 우리 깊게 들어볼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전문가이신 김혜란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졸업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고 아마 몇 년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진로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개척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꿈이 또 나의 진로가 되고 그런 진로가 또 나의 직업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으로서 독립된 사람으로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친구 같아요. 스펙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나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똑똑한 사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력이 모자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학력을 요구했었고 이제 그게 채용을 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지금 현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또 연수 간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펙이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친구는 나는 나오면 분명히 대기업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사원을 아니면 뭐 경력사원을 채용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해졌는가를 진로 계획 안에다 넣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어떤 조직사회에 들어가거나 그랬을 적에는 그 조직사회의 어떤 기업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 학벌 그리고 그런 직업을 연마해왔던 것에서 실제적으로 조직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그런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것이 더 많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관계 능력,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때 같이 관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과 같이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조직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에서 어떻게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학교가 좋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들을 채용했더니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만 그 면접을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은 대기업에서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내가 그런 어떤 취업 준비생으로 계속 실패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떤 자기 능력 발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으면 그 무기력감도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깊어지기 전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조직사회 안에서 한번 발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들을 자기의 고통들을 변화해 나가고 고쳐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 시대에 필요한 관계 능력과 공감 능력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자기를 잘 개발해 나가면 충분히 다른 데로도 경력사원으로도 이직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원하는 데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가 제 상담에 오면 일단 노동의 즐거움을 경험해 봐라. 거기서 부족한 것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보아라.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어떻게 보면 좌절감이나 무기력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경험을 하면 그 일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길이 열려요.
제가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하면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또 다른 부분을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뭐 30대에 뭐 40대에도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그것이 막 빛이 나서 드러나는 친구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예, 또 학벌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꽃을 피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